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대선 후보 대부분이 탈원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 동해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여행이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법원이나 학교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가 영문으로는 발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분야 책만 다루는 차별화된 소규모 동네 책방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일손이 달린 농어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대신하면서 외딴 섬의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황사는 오후부터 차츰 옅어지겠지만 오늘까지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7도를 웃돌겠고 대선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이틀 내내 이어지던 올봄 최악의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대기 중에 먼지 농도가 높아서 오늘도 미세먼지 수치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겠는데요. 오늘도 나가실 때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이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경북 문경 지역은 건조주의보에서 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됐습니다.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28도, 안동 27도 예상되고요. 대선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밤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번 19대 대선 후보 대부분이 탈원전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반대한다는 공약인데 원전이 밀집한 경북 동해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원전을 중단하고 40년 후 탈원전 국가로 이행하며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탈원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규 원전을 금지하고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전 인근 정밀 단층 조사와 함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을 0.67로 강화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며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후보자 대부분이 탈원전을 약속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빈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탈원전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후보들이 월성유로기 폐쇄를 비롯한 핵없는 사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잘 지킨다면 핵없는 사회가 성큼 올 것 같습니다. 반면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탈원전 공약이 원전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탈원전 공약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도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밀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최근 해외여행이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 발급받아 보신 분이라면 이런 불편함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는 아직도 영문 발급이 안 돼서 사비를 들여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자녀와 조카의 국제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송경진 씨. 법원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받으려다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영문으로 발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급비 3,000원짜리 공문서를 영문 번역시킨 뒤 공증까지 받아야 했고 금액도 1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영어만 중시화된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서화가 아무것도 발급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저희 크는 애들한테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입학에 필요한 초등학교 3년치 생활기록부도 영문 발급이 안 돼 장당 10,000원의 번역비에 공증까지 총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필리핀이나 캐나다 등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도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제결혼도 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문으로 번역해달라는 민원도 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들 문서를 주관하는 대법원은 같은 성씨라도 영문 표기 방법이 달라 공문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통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처리가 늦어지자 제주시나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해당 문서의 영문 번역 서비스를 자체 제공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CEO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가 빅데이터 전담 조직을 만들고 대구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감정원, 동북지방통계청 등과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공공서비스의 빅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에는 빅데이터 전담 조직이 구성돼 있고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별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이 많아지면서 동네 작은 서점들이 설 자리를 잃고 많이 사라져 왔는데요. 요즘에는 특정 분야 책만 다루는 차별화된 소규모 동네 책방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책방, 대구에서 유일하게 시집만 파는 곳입니다. 진열된 시집들은 모두 책방 주인인 시인이 직접 고릅니다. 그 대형 서점에서는 유명한 분들, 유명한 시집들을 위주로 이제 전면에 배치를 하니까 정말 이제 좋은 작품이라든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좋은 작품 위주로.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는 누구나 편하게 와서 책을 읽는 것은 물론 공연과 전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돼 지역 예술계와 더불어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에 든 책에 첫 문장만 적혀진 서류 봉투가 책장을 채우고 있는 책방도 있습니다. 제목이나 저자를 따지지 않고 내용과 느낌으로 책을 골라보라는 블라인드 코너는 책방지기 20대 두 자매의 감각이 묻어납니다. 1인 소규모 출판사의 독립출판물이나 인문 여행 관련 서적이 대부분으로 비슷한 독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제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책방을 하게 되었어요. 대구에서 제작하시는 분들의 책들을 가장 많이 들여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나 시집 이런 것들을 낭독회 등 모임도 진행하고 한켠에서는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심 있는 책들을 이렇게 천천히 볼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면 구매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특정 분야 서적만 다루거나 차를 즐길 수 있는 대구 동네 책방은 10곳 남짓.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으로 입지가 좁아지며 사라져가던 작은 서점이 특색 있는 동네 책방,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제45회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 오후 2시 어린이회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어르신과 각 기관 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기념 행사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영상 감상과 효행자 표창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대구 중구에 사는 93세 어르신 이종정 씨를 비롯한 5명이 받게 됐고 대구시장 표창은 중풍과 치매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신 54살의 김영숙 씨 등 4명이 받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등학교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특별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사에서는 여행업체와 담합 여부를 포함해 학부모 동의율 80% 이상 확보, 1인당 경비와 숙박업소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지침에는 단순 관광 위주의 해외 수학여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립학교는 국외 수학여행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독주택 옥상마다 설치된 물탱크를 없애고 수도관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수돗물 2차 오염 우려도 있어 골치였는데 부산시가 이 물탱크를 무료로 철거해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휘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독주택 옥상마다 급수 중단에 대비해 설치된 커다란 물탱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은 데다 물탱크 안이 세균에 오염될 우려 때문에 단수가 흔치 않은 요즘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이런 물탱크를 철거해주고 상수도망을 옥내 배관에 직접 연결하는 비용을 올해부터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제거하고 수도관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은 올해 계획된 물량이 4,800가구인데 인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벌써 4,000가구 이상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물탱크 철거부터 수도관 연결까지 비용 전액이 무료인데다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아 수압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물살이 약하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또 겨울에 어니까 많이 얼죠, 이게.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 직수당이면 저는 신경을 안 써도 되죠. 향후 5년 동안 5만 5천 가구의 옥상 물탱크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올해를 물복지 원년으로 정한 부산시는 수돗물 수질 개선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시민들 건강과 직접 밀접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질 품질 기준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래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부산시는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수돗물 음용률을 2025년까지 60%대 중반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유력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손이 달리는 농촌과 어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 인력이 대거 몰리면서 외딴 섬의 풍속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마을의 대파밭입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인데 작업 인력은 섬 농민들이 아닌 모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평에 그 뽑아서 줘야만이 싣고 간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인력으로는 못하니까 우리 보라기도 지금 몇십 명이 와 여기서 정착하고 있어요. 한두 명씩 늘기 시작한 외국인 인력들이 3, 4년 전부터는 특히 수확기 거의 모든 농산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자체 일손이 달리는 데다 인건비도 절반 수준이어서 섬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육지 인력 업체까지 인력 공급에 나서는 농번기와 수확기에는 한꺼번에 수백 명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늘어나던 빈집들이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위한 인력 소개소, 제과점, 음식점이 생겨나는 등 인력 대체 현상은 섬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출하식이니까 그때 싹 오는 거예요. 와갔다가 요거 끝나면은 무안 가서 마늘하고 양파하고 거기 끝나면 또 뭐 참외밭에 가도 되고 딸기밭에 가도 되고. 그러나 국내 농어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취업이 불가능한 단기 여행 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상태여서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 초전면 성주 골프장 옆 달마산 정상에서 불이 나 잠복 33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달마산 정상은 성주 골프장에서 직선 거리로 340m 떨어진 곳으로 평소 군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3명의 사상자가 났던 상주 산불은 13헥타르, 어제 오후 영덕 야산에서 난 불은 2헥타르의 임야를 태우고 큰 불길이 잡혔는데 산림당국은 이른 아침부터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의 이호는 4,300여 건으로 2015년보다 100여 건 줄었고 10년 전보다는 1,100여 건, 약 20%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이호는 5,300여 건으로 전년보다 20여 건 줄었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4.1%가 감소했는데 대구와 경북 모두 이혼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이 이혼한 부부들의 혼인 지속 기간을 조사했더니 20년 이상인 경우가 대구가 32.7, 경북은 29.1%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2008년까지 4년 이하 이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북도 2012년까지 4년 이하 이혼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황혼 이혼이 증가 추세입니다. 대구 환경공단이 지역의 물산업 기업과 공동 개발한 수직형 교반 장치가 전국 6개 하수 처리장에 납품되면서 43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대구환경공단은 이에 따라 이 물산업기업으로부터 티커 기술 사용료로 매출액의 3%인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서 대구시 세입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대구환경공단은 지금까지 생활하수와 음식물 쓰레기, 생활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해서 22건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틀 내내 이어지던 올봄 최악의 황사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옅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대기 중에 먼지 농도가 높아서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겠는데요. 나가실 때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이 넘게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문경 지역은 건조주의보에서 경보 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됐습니다.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맑지만 일부 지역에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대구의 기온은 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2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대선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